여러분, 1995년 9월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었던 당시 25살의 박현주 씨는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서 꽃다운 나이에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며칠 후에 깨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박현주 씨.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사망 선고를 딱 받았을 그때쯤에 꿨었다는 이상한 꿈 하나가 번뜩 생각이 났다고 해요. 아, 맞다. 나 잠깐 죽어 있었을 때 그때 이상한 꿈 하나 꿨었는데. 그래서 이 꿈을 엄마한테 말을 해주게 된 거예요. 이 박현주 씨의 말에 의하면 사망 선고를 딱 받았을 때 그때 이 꿈속에서 이 현주 씨께서는 어두운 산속을 막 헤매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도대체 여기 어디야? 하면서 막 헤매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2명의 저승사자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 2명의 저승사자가 예상하셨다시피 현주 씨를 데리고 가려고 손목을 딱 붙잡았고 그 순간에 이 현주 씨가 강하게 저항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 싫어요. 이거 나요. 전 아직 죽기에는 너무 젊단 말이에요. 아직 시집도 안 가봤는데 이렇게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저승사자가 억지를 쓰려거든 관둬. 임명장을 받은 이상 우리는 널 데려가야 되거든. 이라고 말을 했었대요. 그러더니 이 저승사자가 나머지 또 다른 한 명의 저승사자한테 이보게, 이자가 죽음을 인정 못하는 모양이니까 그 임명장을 지금 보여주거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죽음을 인정 못하는 모양이니 그 임명장을 보여주거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나머지 한 명이 무슨 대나무통 같은 거를 현주 씨한테 내밀었다고 해요. 그래서 현주 씨가 그 통을 딱 열었는데 통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통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야? 왜 없어 이거? 이거 어디 간 거야? 아까 오다가 제가 잃어버렸나 봐요. 이렇게 된 거 시집도 못 간 아가씨라는데 그냥 보내주죠. 임명장도 잃어버린 놈이 뭔 그렇게 말이 많아? 자네 진짜 각오해? 이렇게 둘이서 막 티격태격 대화를 하더니 갑자기 이 현주 씨한테 아가씨는 이만 다시 돌아가도 됩니다 라면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현주 씨가 그러면 저 임명장 없어서 저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이죠? 하면서 막 재차 물어보다가 어느 순간 딱 눈을 떴는데 죽었다가 되살아났던 거예요. 현주 씨는요, 임명장을 잃어버렸던 그 저승사자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벌써 죽었을 거라고,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저승사자한테 큰절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얼마 후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처럼 이 현주 씨 집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타버리는 바람에 그 엘리베이터 안에 고립이 되면서 너무 놀라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때 꿈을 하나 더 꾸게 돼요. 눈을 떴더니 눈앞에 또 그때 봤던 저승사자 2명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야, 이거 그때 또 그 아가씨 아니야? 저번에는 용케 피해가더니 또다시 왔구만. 이번에는 내가 확실하게 임명장을 준비를 했지. 자, 확인했으니 이만 갑시다. 그러면서 저승사자가 또 현주 씨의 어깨를 딱 잡았는데 현주 씨가 이때도 이 저승사자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가기 싫다고. 그리고는 미친 듯이 냅다 뛰기 시작했대요. 도망가려고. 그리고 그런 현주 씨 뒤를 저승사자가 쫓아오고 산속에서 추격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뛰다가 이 현주 씨 한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쫓아오던 한 명의 저승사자가 현주 씨가 숨어있는 나무 바로 뒤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딱 서가지고 막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엄청 쫄렸겠죠. 무슨 숨바꼭질도 아니고. 한 명의 저승사자가 현주 씨가 숨어있는 나무 쪽에서 서가지고 두리번 거리다가 이 현주 씨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와, 걸렸다. 난 진짜 죽었다. 그런데 눈이 진짜 딱 마주쳤는데 이 저승사자가 쓱 못 본 척을 하더라는 겁니다. 뒤따라온 다른 저승사자가 물어본 거예요. 그 여자 찾았냐고. 그런데 분명히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저승사자가
아니요, 아무래도 놓친 것 같습니다. 라면서 못 본 척을. 그러면서 자기가 또 혼나는 거예요. 아니, 저번에는 임명장을 잃어버리질 않나. 이번에는 코앞에서 여자애를 놓치질 않나. 아니, 이래가지고 저승사자 해 먹겠어? 자네 이제 정말 해고야, 해고. 이런 얘기까지 다 듣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때 현주 씨는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상태. 엘리베이터 사고로 인해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현주 씨가 이때도 기적적으로 깨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2번이나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그 저승사자 나랑 눈이 딱 마주쳤었는데 날 분명히 봤는데 왜 날 못 본 척 해준 걸까? 왜 날 데려가지 않은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그냥 진짜 내가 불쌍해서 그래서 그냥 살려준 건가?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런데 이렇게 현주 씨의 상태가 호전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원으로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 남자는 현주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현주 씨가 엘리베이터 사고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발견하고 구해준 사람, 영진 씨였어요. 아, 괜찮으신지 병문안 온 건데 괜찮아 보이셔서 다행이네요. 그 후에 아무래도 현주 씨 엘리베이터 사고로 죽을 뻔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공포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뭐 건물 엘리베이터나 뭐 회사 엘리베이터 자체를 전혀 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때 현주 씨의 아파트 집이 18층이었대요. 이때도 어쩔 수 없이 계단으로 걸어 다니는 상황. 그런데 우연히 이 모습을 영진 씨가 보게 됐고, 뭐 영진 씨가 뭐 현주 씨가 너무 이쁘니까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이 영진 씨가 현주 씨 곁에서 같이 계단으로 18층까지 올라와 주곤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스물스물 싹트고 이 두 사람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이래서 사람의 인연은 어디서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두 사람. 어느 주말 낮에요. 이 두 사람이 낮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현주 씨는 이상한 꿈을 하나 더 꾸게 됩니다. 아니, 꿈에 자기 집, 자기가 남편과 같이 이제 잠을 자고 있는 방 안으로 2명이 아닌 1명의 저승사자, 2번이나 꿈에 나왔던, 자기를 2번이나 살려줬던 그 저승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때는요, 저승사자의 복장이 아닌 사복을 입은 상태로. 그리고는 다짜고짜 현주 씨한테 애야, 일어나거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소리에 놀란 현주 씨, 왜 오신 거예요? 또 저 데려가려고 오신 거예요? 라고 물으니까 이 남자가 아무 말도 없이 고개만 저었다고 해요. 계속 일어나라고만 했대요. 일어나라 애야. 애야 일어나. 그리고 이때 옆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있었던 남편 영진 씨가 잠에서 깬 거예요. 그러니까 꿈 속에서 잠에서 깬 겁니다. 그런데 영진 씨가 눈앞에 있는 저승사자를 보고 아버지가 여긴 웬일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현주 씨 되게 당황해가지고 아버지라고? 당황해하고 있는데 이 저승사자가 그자가 오기 전에 어서 일어나거라 어서 라면서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말로요, 이 남자의 등 뒤로 나머지 저승사자 1명이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면서 나타난 거예요. 이 모습에 너무 놀래가지고 박현주 씨 또 꿈에서 깨게 됩니다. 꿈에서 깨자마자 현주 씨는요, 바로 남편 영진 씨를 깨웠습니다. 물어볼 거 있다고.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시아버님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집에 무슨 냄새가 막 스물스물 올라와. 알고 보니까 이 부부가 낮잠을 자기 직전에 출출하다고 라면을 하나 끓여 먹겠다고 물을 올려놨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잊고 그대로 잠이 들었던 겁니다. 물은 계속 끓다가 가스가 그대로 새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 불만 꺼진 거예요. 그 상태로 잠이 들었으니 계속 가스만 새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잠에서 못 깼다면 둘 다 죽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또 한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거예요. 사태를 수습하고 현주 씨는 영진 씨한테
혹시 시아버님 사진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 영진 씨의 아버님은요, 영진 씨가 어릴 때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영진 씨가 아버님 사진을 딱 보여줘서 보니까 내가 꿈에서 봤던, 나를 2번이나 살려줬던 그 저승사자가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진 씨의 아버님이 저승사자가 되셨던 걸까요? 마지막에 사복을 입고 나오신 거 보면 며느리 현주 씨를 살려주시다가 아무래도 저승사자 일에서 잘리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말씀드린 오늘의 이야기는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옆에 분이 실제 현주 씨입니다.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매 사고 때마다 같이 저승 가자고 나오셔서 시아버지께서 저희 가족을 지켜주셨거든요. 아버님께 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토요 미스테리 극장 같은 데서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니까 이 저승사자한테 데려가지 말라고 하면서 금이나 뇌물을 찔러줘서 죽다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사건이어가지고 너무 충격적으로 봤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뇌물을 먹이고 살아났다라는 그 사람들은요, 후에 자연재해로 수천만 원대의 가축과 농작물을 잃었다거나 혹은 재산을 또 엄청 잃었다거나 혹은 자식을 잃었다거나 이런 후문이 또 전해져 내려온다고 해요. 여튼 저승사자가 현지에 금이라든지 이런 뇌물을 받고 그거를 저승 돈으로 환전하려고 가지고 간 걸까요? 그래서 막 받는 걸까? 뇌물을? 그렇다면 저승 돈도 따로 있는 걸까요? 저승사자 월급을 받고 일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저승사자가 죽은 사람을 데리러 딱 갔는데 그 사람한테 음식이나 옷, 신발 등의 대접을 받으면요, 그 대접한 사람의 부탁을 들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누가 알아낸 건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이거를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떠도는 말로는 이게 저승의 법이라고. 이 법을 누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와 반대로 이승의 사람이 저승의 음식이나 대접을 받게 되면 저승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만국 공통의 얘기도 있죠. 떠도는 또 다른 한 이야기로는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2번이나 저승사자를 돌려보낸 사람이 있었대요. 저승사자가 데리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애매하게 식사를 대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저승사자가 되게 애매해진 거예요. 이게 뇌물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또 이게 또 대접을 안 받았다 하기엔 좀 그렇고, 되게 애매해져가지고 그냥 돌아간 거죠. 그렇게 돌아갔다가 다음날 다시 방문을 했는데, 아니 이 사람이 또 애매하게 대접을 해. 이게 대접도 아니고 대접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뇌물인 것 같기도 하고 뇌물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또 애매해져가지고 또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계속 꼼수를 부리다가 결국에는 끌려갔다는. 저승사자는 모든 집 현관에 들린다고 합니다. 왜? 명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관에 들려서 이 집안에 데려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명부를 확인하고요. 만약에 이 집안에 데려갈 사람이 없으면 현관에서 그냥 사라지고, 데리고 갈 사람이 있으면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영안이라고 하죠. 귀신을 조금 느끼시는 분들은요, 현관이나 이런 쪽에서 가끔 저승사자를 느끼거나 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승사자는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이 현주 씨가 겪었던 이 모든 게 진짜 일어났던 걸까요? 여러분들의 집 현관에 저승사자가 오늘 저녁에도 들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꿈에 나왔던 저승사자가 자기의 시아버지였던 되게 기묘한 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